내 가족이 안전하지 않고 맞아요. 또 내가 총각이라면 그렇죠. 결혼하지 않았다면 예. 이제 끝나고 나서의 좀 즐거움, 맞아요. 나만의 그런 휴식이나 그게 없으면 그렇죠. 거기 오래 못 머물더라고요. 맞아요. 예. 제가 예전에 그 창원에 그렇죠. 1년 근무를 한 적이 아, 있는데 그래요? 그 집은 부산인데 예. 창원에 가야 되니까 네. 오빠 집 밀양에서 이제 그렇죠. 출퇴근을 했어요. 예. 근데 너무 좋은 거야. 거기 제가 예. 일을 할 때는 영어 학원이었는데 외국인이 이제 4분의 3이라서 총 인원이 48명인데 되게 즐겁고 좋지만 끝나고 나면 제 친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아는 데도 없고 또 노는 데도 별로 없고 공원도 없고 창원이다 보니까 맞아요. 되게 삭막하잖아요. 창원이. 그렇죠. 깔끔하긴 하지만 맞아요. 그런 느낌이라서 산업단지를 하더라도 좀 이렇게 그렇죠. 문화 공간도 있고 그렇죠.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그렇죠. 여기는 또 젊은 층이 많으니까 그런 위주로 좀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저걸 이렇게 보고 나서 제가 영어를 이렇게 직접 읽어보니까 뭐 홀리그램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던데 그 단어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했더니 모든 지금은 다 공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만 잘 돼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구미가 전국에서 최초의 국가산단이긴 한데요. 너무 이렇게 공단 위주로만 도시가 조성이 되다 보니까요. 근로자의 어떤 삶의 질에 면에서는 굉장히 열악했다는 거고. 근데 구미 와서 저도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미는 3대 관광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근데 하루 이틀이죠. 또 금호산 가는 것도 하루 이틀. 그런데 외국에는 이렇게 산단을 만들면은 이런 그 공단과 정주여건과 이런 그런 교육 R&D 비즈니스 여건 이런 걸 다 같이 한꺼번에 조성해서 조성을 하는데 우리는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주여건 그 다음에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아이들 키우는 그런 교육 환경 이런 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불편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제 그걸 바꿔보자는 거죠. 근데 근로자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취미 여가 생활도 보내고 자기 역량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절실한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사실 50년 공단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공장도 칙칙하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아무리 금전적으로 공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끝나고 나서 이제 자기 취미 생활 같은 거 이런 것도 거기 가서 이렇게 남은 시간에 하고 또 자기 역량 자꾸 개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역량 개발할 수 있는 동아리나 이런 데 가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저는 공단 안에도 꼭 공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사하고 나서 저도 여기서 있다 보니까 어디 좀 이렇게 공단에 숲길이라도 있고 그런 산책길도 있거나 맞아. 또 이제 군데군데 핫플레이스 같은 거 이렇게 그런 좋은 카페도 있어서 차도 마시면서 그러면 그 기분 전환 되면서 또 일에 탁 몰두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앞으로 이제 젊은이들이 바라는 산단의 모습이라는 것은 산단 안에도 그런 도시의 숲길도 있고 걸을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런 핫플레이스도 있어서 이제 자기가 비어 있는 시간대 가서 즐기고 근로 시간이 끝나고 또 주말 되면은 가족끼리 가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이런 곳으로 바뀌어야지 젊은이들이 찾아오는데 결국은 어떻게 하면 젊은이 찾아오도록 하게 하느냐 그러면 매력 있는 공단으로 만들면은 우리가 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관광지 갈 때 참 먼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매력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 가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자꾸 갖고 주게 되면은 왜 안 오냐, 떠나냐 이렇게 자꾸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갖춰주자는 거죠. 네, 그런 거지. 맞아요. 그러면 좋은 거고 저기 보면 김천혁신 그렇죠. 혹시 가보셨어요? 예, 그렇죠. 예. 김천혁신 같은 경우에는 되게 굵직굵직한 그렇죠. 건물들이 많이 맞아요.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천에 사람들이 많이 혁신에 많이 안 그렇죠. 살아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거기는 공원도 조성되어 있고 네. 산책길도 조성되어 있고 그렇죠. 아파트 단지도 많거든요. 예. 그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아요. 이유가 네. 뭘까요? 글쎄요.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그런 그 할 수 있는 그런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그게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게 그렇죠. 두 가지는 되어 있는데 네. 혁신에는 그렇죠. 다른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집도 주거도 그렇죠. 다 되어 있고 그렇죠. 환경도 다 그렇죠. 조성되어 있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아이들에 대한 그렇죠. 교육 환경이나 맞아요. 애들이 애를 데리고 그렇죠. 가서 보여줄 수 있는 박물관, 네. 조그마한 박물관, 그렇죠. 뭐 그런 센터 이런 게 정말 없어요. 맞아요. 없다 보니까 거기는 월화수목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금요일 밤부터 월요일 오전까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혁신에 가면 토요일 일요일 날은 식당이 문을 안 열어요. 유령도시처럼.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게 지어놓고 또 이게 희한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가족 중심. 그렇죠. 가족 중심의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네. 아무리 좋은 공장이라도 이게 맞습니다. 오래 유지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면 그쪽에 일하시는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 그렇죠. 하시거든요. 맞아요. 딱 점심만 식사를 딱 나와서 하시고 예. 그 다음에는 하프타임 있고 맞아요. 근데 금토일은 아무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면 지금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이게 해봐야 게 되게 많던데 그 근로자 그러니까 거기도 그 부부 뭐라 하나요? 주말 부부게 많고 네. 공공기관에 한 5천 명의 공무원들이 내려왔으면서도 네. 그렇게 주말만 싹 빠져나가는 이유가 맞아요. 근데 그 본인은 일하고 뭐 이제 주말에 이렇게 쉬고 본인은 마음껏 뭐 그렇게 불편함 없을 수도 있지만 가족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당장 어디 가서 즐길만한 공간이 없어요. 교육 환경도 육아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어머니하고 아이들이 내려와 싶은 곳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안 갖춰 있으니까 나는 그냥 서울에 살 테니까 당신만 그냥 가서 살아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것을 고민해서 이렇게 근로자들의 어떤 숙소나 이런 것들을 좀 이게 처음에는 근로자 위주로만 생각했었는데 이거는 가족 맞춤형 그런 그런 정주 환경 그다음에 그런 사실은 아이들이 요새 맞벌이 시대 그러니까 아이들 어디다 맡겨놓고 아주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영유아 시설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좀 크게 되면은 또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갖춰 있으면은 이제 그 젊은 근로자들 결국은 그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쪽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그런 쪽의 사업들을 이렇게 많이 추진해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근로자들이 문제는 근로자들이 돈만 벌고 딴 곳에 가서 이렇게 그 돈을 쓰거나 가족을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생활하면서 주말에 여기 와서 또 벌은 돈을 여기서 국민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산단, 젊은이 머무를 수 있는 산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거 도면을 보면서 진짜 가족 중심 이게 누군가가 봐서 설명을 했을 때 물건도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좋아요, 사세요 하는 것보다 딱 봤을 때 그런 말 하지 않아도 되게 실용적이고 좋다라고 느껴지면은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래서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저 도면을 보면서 가족 중심형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다른 타 지역, 광역시나 서울 가서 생활을 해보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기 때문에 국내에 내오기 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젊은이들을 내보게 하려고 하면 그 이상 가는 그런 여건이 돼 있으면 내보지 말라고 그래도 내보겠죠. 그렇게 만드는 것이 참 앞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가요. 많이 줄었어요. 우리가 이제 젊은 도시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한때는 32세, 33세였는데 지금 38세까지 올라갔고요. 청년들이 매년 그러니까 넓게 치면은 15세부터 39세까지를 쳐요. 좁게는 뭐 15세, 24세 이렇게 하는데 아주 좁게 봤을 때는 1년에 1000명씩 빠져나가요. 근데 그 넓게 봤던 청년층은 39세까지 치면은 한창 일하는 나이죠. 3,500명씩 빠져나가요.
이게 구미예요. 그리고 자꾸 노후화돼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런 좋은 집을 만들고 예를 들어서 멋진 집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그 사는 사람들이 없다고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것처럼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우수한 인재들이 그런 그 자기 역량을 발휘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려면은 젊은 인재들이 떠나지 않고 유출되지 않고 머무르면서 여기서 열심히 자기 역량 발휘할 수 있는 네, 그런 곳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스마트 산다도 누가 만드냐? 결국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은요. 그 젊은이들이 없으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구미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구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의 그 지방 산단이 북한 산단에 다 문제가 있는 게요. 그동안은 그 추격형 그 산업 생태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그러니까 그 원가 경쟁도 하고 기술을 그동안은 중국에 좀 앞서 있어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끌어왔어요. 만불 2만 불 때까지는. 그때는 풍부한 노동력과 또 이렇게 임금도 저렴했기 때문에 원가 경쟁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 최저임금하고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우리가 임금의 경쟁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가 경쟁을 위해서 외국 기업들은 나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적은 인구 가지고 생산성을 그러면은 공장을 스마트화, 자동화하고 뭐 최적화하고 진흥화해서 적은 수의 인력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산단이 변신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도 우리가 20년 동안 그 조선, 뭐 자동차, 뭐 이런 전자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고 20년 동안 그냥 새로운 산업이 이렇게 창출이 안 됐어요. 맞아요. 계속 말은 하지만 그렇죠. 실질적인 게 없으니까. 그렇죠. 신사업이 없죠. 그래서 그냥 그 외국의 기술을 하고 이렇게 저렴한 거 가지고 해왔는데 이제는 이게 안 먹히더라고요. 3만 부선이 되니까 인구 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신산업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또 신산업 키우면서 공단 일자리를 만들려면은 저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존에 그래도 어려워도 이제 그런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들이 그런 기업들이 전체 그 기업 중에 20% 정도는 있어요. 그 중에 보면은 앵커 기업이라고 강소 기업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잘만 키우면은 이 기업 하나가 수십 개의 또 그런 협력사들을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기업 중에서는 그런 강소 기업이나 앵커 기업을 키워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창업입니다. 이제는 추격형 그 산업 생태계에서 신산업 생태계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대기업은 공룡처럼 덩치가 크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없어요. 그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런 소재 부품 같은 것들은 새로운 시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창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미 국가산업단지도 대기업 의존으로 하다 보니까 뭐 대기업이 알아서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왔는데 그리고 떠나고 나니까 자생력이 없는 거예요. 기술 개발도 못하고 인력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을 독자 기술을 구축할 수 있고 이게 창업을 잘할 수 있는 집적화 단지. 앞으로 구미 산단은 이제 한쪽으로는 강소기업을 대표 키우고 한쪽으로는 이런 미래 신산업의 먹거리를 도전하는 그런 창업 단지, 스타트업 파크 사업이라고 해요. 그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새로운 신산업들을 키우고 그 젊은이들이 이제 그런 역량을 발휘해서 이제 새로운 일거리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산단의 어떤 산업 구조를 이제 체질을 바꿔주려면 우리가 아무리 그 겉모습만 하더라도 이게 체질이 약하거나 체력이 약하면은 오래 못 가잖아요. 그 체질을 강화시키는 것은 신산업으로 개편해야 된다. 그래서 스마트 산단이 산업 대개조 대변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제 체질도 개선하려면 현재 그동안에
전통적인 제조 그 업들을 이제 체질을 계산해서 신산업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산업들은 또 버릴 거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치.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그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진화시키는 쪽으로 기존 산업은 좀 차세대 산업으로 바꿔주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모바일과 디스플레이가 주력 산업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모바일은 또 어차피 그 모든 원가 경제 때문에 외국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베트남이나 인도로 갈 거라고요. 다시 들어오기 어려워요. 원가 경제. 그러면 뭐 그런 그 스마트 그 모바일과 관련된 스마트 기기 있잖아요. 웨어러블 뭐 스마트 기기라든지 그런 디바이스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아주 큰 뭐 TV 형태로 디스플레이를 많이 양산했다면 이제 좀 차세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컴퓨터 모니터도 그렇고요. 우리 휴대폰 이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에도 옛날에는 계기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디지털로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TV도 이제 요즘에 편의점에 있는 가면 상업용 디스플레이로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중소기업이 할 수 있고 대기업보다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 쪽으로 기존 산업은 이렇게 그쪽 방향 유도를 해 나가는 쪽으로 하고요. 또 이제 과거엔 모바일과 이제 디스플레이가 목에 살렸다고 하면 뭐 차세대 우리 먹거리도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이제 뭐 국방 같은 거, 국방 산업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전자 의료기기, 헬스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홈오피스, 홈 네트워크 시대, 홈 가전 시대 되면은 이제 그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래 더 큰 미래를 봤을 때는 저는 생각에 우리가 이제 구미형 일자리도 배터리가 이제 LG 화학에서 공공단 들어오잖아요. 지금 이제 그 양극재 공장만 이렇게 오는데 이제 양극재 그 배터리를 만들려면은 양극재, 음극재가 있어야 되고 그 분리막 있어야 돼요. 근데 구미는 음극재 만드는 그 공장도 있어요.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이제 도레이에서 아마 분리막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그 전해질이라고 이제 전해질 케미칼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만들 수 있고 그 케이스 패키징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방열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그러면 이제 배터리가 이제 산업이 미래의 이제 거의 국가의 산업 단지를 키울 수 있는 나머지 산업은 반도체하고 배터리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북미에 이제 배터리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제 더 확장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 만들고 또 백셀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충전기 있잖아요. 이런 작은 배터리, 이어폰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거든요. 배터리는 뭐 모든 곳에 다 이용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산업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그러면 그거 무겁고 이러니까 이제 이왕이면은 이제 미래형 자동차도 이제 옛날에 창원이나 울산에서 그 뭐죠 그 내연기관 자동차는 만들었다 하지만 그 내연기관 자동차의 경우에도 한 50%에서 60%가 다 전기 전자 그 부품이에요. 지금 그런데 근데 전기 자동차가 되면은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것만 빼놓고는 다 전기 전자 부품이잖아요. 그럼 저는 앞으로 자동차 그 전기 자동차도 전자공단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구미에는 그 전기 오토바이나 그 농업용 전기차도 만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모빌리티라고 하죠. 전동 킥보드 이런 거 배터리 장착할 수 있잖아요. 그 배터리 산업이 기반이 된다면은 이제 차라리 그런 아주 그냥 뭐 고도화된 전기 자동차가 안 되더라도 특수형 그런 전기차를 먼저 시작해가지고 미래형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전기 자동차 시대에 가게 되면은 자율주행 시대가 오죠. 그 반자율도 좋아요. 지금 반자율 어느 정도 나와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 가면은. 근데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게 되면은 센서가 100개 정도가 들어가요. 온도 센서, 여러 가지. 근데 그 센서들은 얼마든지 중소기업에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좋은 거는 스마트 팩토리의 추진 실적이 많고 전자산업단지가 좋은데 공급사들이라고 있죠. 공급사들. 왜냐하면 스마트 팩토리는
그걸 공장을 지능화 자동화하기 위한 뭐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라인을 자동화시키고 지능화하려면은 자동화 장비라든가 로봇이 거기 들어가야 돼요. AI가 그렇죠. 또 AI 기술의 최적화를 찾아내서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구미는 자동화 장비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로봇도 만드는 회사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장도 스마트 공장을 하지만 개별 공장도 해야 되지만 이 공급사들도 많이 육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필요한 자동화 장비 업체, 로봇 업체. 그러면 이게 그런 관련된 산업들을 굉장히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종 공정에 센서를 부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에도 센서 부착하듯이 각종 공정에 센서를 부착하고 그 제대로 이게 만들어졌는지 이제 시험 장비, 테스트 장비가 많이 필요해요. 디스플레이 같은 거,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장비 업체도 육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산업단지로 우리가 중국 최대의 특성화된 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스마트 산단보다도 그게 강점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미래형 그런 다음 단계에서는 전기 자동차로 가고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아까 그런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을 바꿔주기도 하면서 이제 그 일자리도 이제 그런 워낙 파급 효과가 관련되는 부품 소재 산업이 파급 효과가 크니까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이제 만들게 하고 또 공장도 이제 독일처럼 이렇게 거의 스마트 팩토리화하고 더 나아가서는 저는 또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개별 공장에 대한 이런 스마트 팩토리만 해서는 더 발전성이 없어요. 뭐냐면 가치사실상의 동종업종끼리 묶어주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부품과 모듈 중간재가 만들고 완제품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같은 업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유형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연계형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서로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가 이제 같이 하는 그 공장들에서 데이터가 이제 같이 공유함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부품을 썼는지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러면 그런 면에서 단가도 낮출 수 있고요, 시간도 줄여줄 수 있고요, 단축할 수 있고 생산도 예측이 되고 수요도 예측이 될 수가 있어서 그게 저거죠. 파란색 예. 정보 공유예요. 그래서 제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거를 이제 같이 나중에는 그 귀중한 데이터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서로 사고팔 수 있는 귀중한 정보는 그렇게까지 플랫폼까지 이제 구축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과거에는 개별형 공장에서 넘어서 이제는 이렇게 공유로 바뀌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이 전체 스마트 산다는 개별 공장의 어떤 스마트화한이 아니라 그런 동종업종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잘 묶여 있는.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은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기술 개발을 뭘 하더라도 부족한 게 이제 기술 인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R&D 자금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비가 뭐 개발을 하려고 해도 필요한 장비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개별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장비, 필요한 장비들은 공유하면 되잖아요. 공유, 그렇죠. 그리고 공용 장비실 같은 것도 24시간 개방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면은 개별적으로 살 필요 없어요. 어떤 장비는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밖에 사용 안 하는 거를 괜히 비싸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계리라든지 대학에 많이 그 장비실을 갖고 있는 데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비실도 24시간 개방할 수 있도록 인력도 지원하고 활용하기도 하고 또 군데군데 그런 그 공용 장비실도 만들어주면은 개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인적 또 특허 이런 자산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금호공대 같은 데는 교수님이 한 분이 그 랩실과 실험실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같이 개방해가지고 부설 연구소라든지 연구개발형 기업을 거기서 같이 이제 그 기업을 창설할 수 있다면 한다면은 그냥 바로 그 대학에서 교수님하고 과제도 같이 하고 연구원도 대학원생이 있으니까 그거 같이 활용할 수도 있고 장비도 대학에 있는 장비 활용할 수도 있고 특허 같은 것도 같이 개발할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그 중소기업의 그 문제가 한 개 정도를 많이 보완해 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금호공대 같은 경우는 강소 연구개발 특구를 지금 이렇게 지금 1차 심사 끝나고 지금 계속 선정이 있고 이제 되게 되면은 각종 재정 혜택 그런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이제 대학의 역할이 학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의 어떤 산업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변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 스마트 산단을 많은 이제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지만은 일단은 잘 진단을 하고 대개주를 하기 위해서 대진단을 잘 해서 아픈 곳이 없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피고 그러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바라봤던 그런 모습과 산단의 발전한 모습하고 현재 실제 기업에서 원하는 거하고 미스매칭이 되게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단장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를 했더니 현장에서 원하는 거는 더 절실한 건 또 다른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거? 네, 아까 같이 이제 저희는 전체적인 이제 스마트 산단의 인프라 그런 것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그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이나 근로 여건 개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줬으면 좋겠고 공장 안에서도 좀 쉴 수 있는 공간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공장 안에는 화재나 이런 것 때문에 그 불허하게 돼 있어요. 막 발생이 되니까 그 위험 사고가. 근데 안전 진단을 좀 잘해서만 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도 근로자들이 좀 쉬고 또 재충전해서 일할 수 있는 오히려 이제 그런 걸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공용 장비실 같은 거. 근데 지금의 공용 장비실이 있는데 근데 시간이 근무 시간이 이제 6시면 우리도 국립대학이니까 공공대도 딱땡 하고 끝나고 주말 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빨리 저거를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그 이용해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24시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다른 데보다도 빨리 이게 단축될 수 있고 테스트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앞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 가서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리고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큰 과제 같은 경우는 모듈형 그 과제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중간재 같은 거 만들어줘야지 이게 같이 납품할 수가 있는데 너무 하나하나 부품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됐는데 나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 그런 같이 모듈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이 같이 이렇게 공동 과제를 해준다 그러면 네, 한꺼번에 세트로 서로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따로따로 하기도 어려운 그런 것들. 네. 아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최근에 만난 제일 가장 젊은 애가 25살 친구를 만났는데 너는 어떤 직업을 갖고 싶어? 이러니까 대기업에 가고 싶다. 왜 대기업에 가고 싶냐? 그러니까 따박따박 월급이 나오고 안 잘리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버티기만 하면.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렇죠. 진정 네가 가고 싶은 대기업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대기업이든 상관없다. 대기업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네가 하고 싶은 일이냐?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어차피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쪽을 이제 눈을 돌리면서 정말 좋은 계획은 많은데 사실 20대 초반 아이들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정보가 와닿지는 않는 정말 가진 않는 것 같아요.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렇게 공장을 하시는 분 아니고는 또 그쪽에 자제분 아니고는 일반적인 아이들한테는 그게 그런 청년들에게는 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이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부터 생길 수 있게끔 그런 청년들한테 이런 거를 정말 홍보를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수업 시간에 네. 남궁호동에 그 네. 꿈을 먹는 젊은이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는데 네. 타오르는 꿈을 먹고 사는 네, 젊은이 네. 이렇게 도전을 하라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우리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독일이 이렇게 근간이 되고 그런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의 힘은 벤처 창업 정신이었거든요. 예. 그 실리콘밸리도 보면은 거기에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들이 창업을 해서 실리콘밸리 가가지고 그 미국의 산업을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발전시켜 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꿈이 없다는 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나 그 공무원 되겠다. 우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대기업에 가겠다. 근데 대기업은 어떤 그 전문적으로 그 파트밖에 그 자기의 역량을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중소기업은 다양한 골고루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대기업은 또 승진이 되면서 임원이 될 수 있는 길은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뭐 40대 초반 뭐 중반 돼가지고 대기업에서 만약에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꿈을 꾸고 창업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 앞으로의 우리 그 대한민국이 이제 3만, 5만 불이 되려면은 이 기업가 정신을 갖춘 벤처 창업인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아주 우리가 창업 여건이 많이 지금 생태계가 부족한 게 있어요. 중국도 엄청 창업 여건이. 그러니까 이제 우수한 인재들이 중국도 이렇게 급속도로 올라오는 이유가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 쪽으로 몰려요. 근데 우리는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으로 몰려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추격형 생태계는 끝났어요. 대기업이죠. 이제는 벤처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창업인들을 할 수 있게 실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실패하더라도 이렇게 패자부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튼튼하게 해줘야 돼요. 이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안정적인 뭐 이렇게 부동산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창업적으로 이렇게 많이 금융 개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창업을 하더라도 열이라는 돈이 필요한데 실제 주는 거는 두세 배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어떤 그런 죽음의 거기 그걸 갔을 때 무너져 버리고 많은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살아날 길은 우리 국가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결국 스타트업, 벤처 창업인을 육성하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미는 제조업의 성지잖아요. 구미에 오면은 아이디어만 갖고 오면은 설계서부터 3D 프린팅 해가지고 그 시제품 만들어서 양산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제조업의 메카, 성지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각종 창업인들이 구미에 올 수 있도록